위안부는 취업 사기를 당한 것이고 강제징용은 돈을 벌러 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월간 잡지 하나다는 8월 5일 류석준 교수의 기고문을 올리며 한국 사회의 이상 실태를 한국 사람들도 읽으면 좋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일본 내 우익 세력의 선전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산케이신문도 징용이 합법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펴며 한국에게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세계유산 등재 취소를 포함한 대응을 요구하는 서신을 유네스코에 보낸 것과 관련해 산케이신문은 28일 지면에 한국은 역사 왜곡을 그만두라는 제목으로 사설 형식의 논설을 실었습니다. 산케이는 국민징용령에 근거해 1944년 9월 이후 일을 한 한반도 출신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측이 말하는 것과 같은 강제노동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임금 지급에 동반한 합법적인 근로동원에 지나지 않으며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일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에 대해서 분노했지만 이를 돕고 있는 류석준 교수에 대해서 민족의 반역자라는 말까지 하면서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호사카 유지 교수는 류석준 교수의 말이 무엇이 틀렸는지를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류석준 교수는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위안부로 나가게 된 것은 공권력에 의한 강제 연행이나 납치된 것이 아니고 민간 매춘업체들에게 취업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호사카 유지 교수는 고문서에도 나와 있듯이 일본군이 업자를 선정해 극비리로 그 사람들이 업자뿐만 아니라 인솔자가 되어 현지까지 데려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일본군이 다 통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모든 것을 알면서 우리가 너희들을 선정했다는 것을 비밀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민간업체가 자발적으로 뭔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취업 사기라고 해도 피해 여성을 배에 태운 다음부터는 강제 연행이다. 왜냐하면 미얀마 등에 도착하면 거기에 헌병대가 기다리고 있었고 도착한 즉시 위안소로 연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강제징용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라며 한국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본 탄광에 가서 일을 했다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라면서 그때 일본이라는 식민 지배에 그 공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집이란 이름으로 강제로 데려간 것이고 정당한 권리를 조선 사람들에게 주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만 강요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의 G7 정상회의 참여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아시아의 두 번째 국가로 G7에 한국이 계속 참여하게 되면 일본의 위상이 떨어지고 한국의 발언력이 강화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역사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에서 한국의 주장이 또 국제적인 지지를 얻을 수가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일본은 호사카 유지 교수의 말처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발언력이 강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으며 역사를 왜곡하고 수출 규제를 통해서 자신들을 추격해오는 한국 경제를 견제하는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로 인해서 경제보복을 감행했던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를 겨냥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초반에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바로 협력사에 일본 대체품을 만들어달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결국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국내 기업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ENF 테크놀로지, SK 머티리얼즈, 후성 등은 자체 개발에 성공했고 이들 기업은 이를 기회로 훌쩍 자라 시가총액이 2배로 커졌습니다. 또한 얼마 전 한국 철수를 결정한 닛산 자동차에 이어 이제는 혼다까지도 휘청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28일 혼다코리아의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영업이익이 19억 8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90%나 줄었습니다. 렉서스의 경우 지난해 6월까지 매월 1000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다가 7월 이후 단 한 번도 1000대를 넘지 못했고 도요타 역시 1000대 전후를 기록하던 판매량이 현재는 500대를 넘기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조만간 일본 차 모두가 한국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1년이 지난 지금 일본 불매운동은 계속되고 있고 이젠 일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감염병 사태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월등한 방역을 보여주며 경제적 피해를 줄여 해외 기관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블룸버그 통신은 24개 국내의 투자은행과 경제연구소의 성장률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한국은 올해 2분기 실제 국내 총생산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8%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치를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에 발표된 주요 전망치 집계에서 한국의 성장률이 주요 20개국의 평균치인 마이너스 18.1%에 비해 상당히 양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1분기에 이미 마이너스 5%를 기록했던 미국은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4.5%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의 2분기 성장률 전망치 역시 마이너스 22.3%로 1분기보다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망했습니다. OECD에서도 한국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9일 OECD에 따르면 지난 5월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전월보다 0.2포인트 오른 100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경기 선행지수가 100을 넘어선 것은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미국은 94.8로 전월보다 0.9포인트 올랐고, 중국도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일본만 0.8포인트가 내렸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바이러스 2차 대유행이 오더라도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 경제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단 일본은 제외했습니다. 데이터한 모건 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6일 CNBC 경제 프로그램 스쿼드 박스에 출연해 한국, 대만, 홍콩 등 일부 아시아 국가가 지난 4월 규제를 완화한 후 신규 확진자가 증가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1차 대유행과 달리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한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서구권 국가들에 앞서 4월부터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이미 대처 방법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건 스탠리는 아시아 국가들의 성공을 전망하면서도 일본만은 빼놓았습니다. 일본은 스스로 방역에 성공했다고 자신했지만 전세계 전문 분석기관들은 일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었고, 부실한 바이러스 대처로 인해서 더 큰 경제적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제사회에서 한국 발목 잡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G7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 데 이어 WTO 사무총장의 한국 후보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석교섭본부장이 반대하며 낙선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9일 일본 측 외교소식통은 지난주 이미 일본 정부 내에서 한국의 WTO 사무총장 후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정하고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계획을 입안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주요 국가 분쟁이 진행 중인 국가 후보가 사무총장에 당선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을 이미 주요 회원국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개선되지 않자 잠정 중단했던 WTO 제소 절차를 재개했습니다. 이 때문에 29일 분쟁해결기구가 한국 패널 설치 요청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일본 정부는 패널 설치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일본 정부의 G7 한국 참여 반대 소식을 거론하며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한국을 견제하는 아베 정부의 속 좁은 소국 외교가 유감이라며 일본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회복과 이성회복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제한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최근 일본의 이중적인 행태가 드러나 전세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국제사회의 반대와 비판에도 상업적 고래잡이를 1년째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은 국제포경위원회를 탈퇴하고 상호포경을 본격적으로 재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케이신문은 작년 7월 1일 상호포경을 재개할 때는 포경 반대 국가나 해외 주요 미디어로부터 비판이 이어졌으나 바이러스 사태 영향으로 국제 비판은 약해졌다고 29일 보도했습니다. 한때 멸종 위기의 고래를 잡는다며 일본을 향한 국제사회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으나 최근 사태로 인해 일본 정부는 자국의 고래잡이에 관한 국제사회 관심이 크게 줄었다고 안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고래잡이가 일본의 전통문화를 지키는 활동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일본 문화청은 고래와 함께 산다는 제목으로 와카야마 현의 포경을 2016년 일본 유산 중 하나로 인증했습니다. 집권자민당 포경의원연맹 부간사장인 에지마 기요시 참여위원은 상어포경으로 얻는 고래고기는 피를 나중에 빼는 조사포경과는 맛이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홍보해야 한다며 포획량을 좀 더 늘리는 체제를 만들어서 고래고기를 식문화로 확산시키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멸종위기의 고래를 먹는 것이 자국의 문화라고 하면서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 더 많이 포획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과거 우방인 호주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고, 일본이 난극해서 진행하고 있는 포경 프로그램이 조사 목적이 아니므로 금지한다는 판결이 2014년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후 새로운 조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고래잡이를 재개했으며 상호 포경을 허용하자고 국제포경위원회에 제안했다가 부결되자 작년 6월 말 탈퇴하고 아예 상업적 고래잡이에 나선 것입니다.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며 자신들의 뜻대로 하기 위해 국제포경위원회를 탈퇴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징역 판결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놓고 벌어진 한일 갈등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큰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자국에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 규범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지난 18일 일본의 한 트위터 계정에서 신기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특이한 형상의 구름이 마치 고래와도 같았습니다. 해질 무렵 파랗게 수놓은 하늘에 떠있는 밍크 고래의 형상은 슬프고 아련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를 두고 고래를 무차별적으로 잡아먹는 일본에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법을 어겼다며 주장하고 수출 규제까지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안간힘을 쓰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부상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며 소외되고 있고 전 세계는 한국을 향해 말을 걸고 있습니다. 영국이 위험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생후 6주 된 신생아가 최종 판정을 받아서 결국 불행하게 된 뉴스가 전 세계에 타전되었습니다. 하나도 제대로 된 대책이 없을 정도이며 상황은 계속 악화되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국을 따라갈 수 없다. 우리는 인권 선진 국가이다. 라며 허송세월하며 정부나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제대로 된 추적 앱도 못 만들고 논쟁이나 하고 있는 영국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7일 CNN 보도에 따르면 영국이 터키에서 의료용 방호복 40만 벌을 공수해왔지만 품질 문제로 창고에 쌓여 있어서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현재 상황은 최종 판정자와 불행한 일을 당한 자가 각각 20만 7천 명과 3만 1,000명에 육박할 정도이기 때문에 개인 보호장비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영국 의료진과 필수 인력들이 보호장구조차 없이 C19와 싸우느라 결국 최종 판정을 받는 사태가 3분의 1에 육박할 정도라고 보도가 될 정도입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이 엉망인데 모든 문제의 해결인 추적 앱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자 CNN 보도에서는 한국은 어떻게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을까? 라는 관점으로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긴 분석 기사 중에 반드시 최종 판정자의 연락처 추적과 동선, 격리 등은 매우 중요한 기술인데 왜 영국과 미국은 이것을 무시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추적 및 격리로 전파 연결고리와 속도를 깨트려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학저널 네이처가 지난 4월 29일 각 정부는 C19 최종 전파자 동선 추적 앱이 본격적인 도시 봉쇄의 열쇠로 보고 있다 라는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가 전제되어야 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추적 앱의 사용을 부정적으로 보던 국가들이 이제는 국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C19를 통제 관리하기 위해 뒤늦게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최종 전파자와 접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블루투스 기반의 트레이스 투게더를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호주도 1.5m 근방에 있는 사용자 간 접촉 여부를 저장해 특정 사용자가 최종 판정을 받으면 15분간 접촉한 사람에게 경고를 보내는 블루투스 기반 앱을 출시했습니다. 프랑스도 스탑 C19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사용자가 C19 최종 판정자와 가까워지면 경고 메시지가 뜨는 블루투스 기반 앱입니다. 이외에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도 앱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결국 영국도 국민보건서비스에서 옥스퍼드 대학과 협력해 추적 앱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빅데이터 연구소의 크리스토프 프레이저 교수는 영국 국민들의 60% 이상이 이 앱을 다운로드 받아야 효율적이다. 당신의 다운로드가 이웃과 동료를 배려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먼저 영국은 외딴 섬에서 이 앱을 시범적으로 사용해보고 보안 후에 영국 전역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이트 섬에서 시험적으로 출시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다운로드를 받았고 그 데이터와 실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국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하고 있는데 NHS 앱은 중앙 집중식인데 애플과 구글의 분산형 모델로 바꿔야 한다. 다운로드 받지 않았다. 필요 없다. 실패할 것이다. 라는 등 부정적인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온통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 영국은 한국을 따라갈 수 없다. 인권 국가이다. 온통 이런 시비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국의 더선은 7일자에서 한국의 31번 최종 판정자의 끔찍한 스토리는 영국인들이 NHS 앱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경고이다 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출시된 앱을 거부하겠다는 영국인들에게 보내는 글인데 그 선택으로 나도 모르게 한국의 31번 최종 판정자가 되어서 이웃과 동료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비를 걸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자극적이겠지만 말만 하면 한국을 들먹거리는 것은 썩 기분이 좋지 않네요. 아무튼 영국이 제정신을 차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7일 영국의 의회 인권공동위원회는 NHS 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 더 많은 보호 조치들이 없다면 이 앱은 영국 전역에 출시해서는 안 된다 라고 태클을 걸었습니다. 의장인 해리엇 하만은 추적 앱에는 전례 없는 데이터 수집이 포함되어 있다. 데이터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누가 데이터에 접근하는지, 해킹으로부터 어떻게 보호가 되는지에 대한 강력한 법적 보호가 있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이러한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 마련하면 또 티격태격하느라고 세워라 내워라 하겠죠. 그래도 지금 성공적인 한국 모델을 따라하기 위해서는 영국 정부와 일부 언론에서는 영국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영국 텔레그래프 등 언론에서 NHS 추적 앱의 다운로드와 사용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기사를 실어서 영국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영국 전역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해도 그 결과는 비관적입니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다운로드 받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상당합니다. 지난달 말에 블루투스 기반 C19 금한 앱을 출시한 오스트리아에서는 전체 인구가 890만 명이지만 현재까지 다운로드 횟수는 23만에 불과하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시간만 보내게 되고 최악의 수렁으로 빠지게 되기만 하겠죠. 존슨 총리까지 최종 판정을 받아서 사경을 헤매는 모습을 보고도 정신 못 차리는 영국 정부와 의회와 국민들은 대책이 없네요. 한국은 무조건 따라하지 않겠다는 일본이나 한국보다 인권국가라면서 폭망하는 영국이나 닮은 꼴이네요.